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내면에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째서 세상이 내 내면에 있을 수 있지? 다른 인간 존재가 내 내면에 거한다는 게 가능이나 할까? 실제 나에게 모든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수천 가지 성질과 특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의 내면에 전체 인류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은 우리 각자가 대우주에 속한 소우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주 전체의 모든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신용카드에 홀로그램을 조각내어 그것에 레이저 광선을 비춘다면 그 전체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한 인간 존재를 고찰하면 우주의 홀로그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청사진이 바로 인간의 DNA에 있습니다. 초프라 웰빙 센터의 의료 책임자이자 치유의 지혜의 저자인 데이비드 시몬 박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홀로그램은 2차원의 필름에서 재현된 3차원 영상이다. 홀로그램의 독특한 특징은 완전한 3차원적 영상이 필름의 어느 조각에서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홀로그램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내면도 우주의 모든 측면을 담고 있어서 우주의 물질을 구성하는 힘이 우리 몸의 각 원자에서 발견된다. 또 생명의 전체 진화 역사도 나의 DNA 사슬에 담겨 있으며 내 마음도 표현되었거나 표현될 모든 사고의 잠재력을 담고 있다. 이런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삶의 비결이자 무한한 자유로의 진입로며 또한 이런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타인에게서 보이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들어있다는 점을 이해할 때 당신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목표는 타인에게서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부분을 내면에서 찾아내 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했던 측면을 되찾으면 우리 내면의 우주가 열립니다. 자신과 화해하면 세상과 저절로 화해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각자가 우주의 모든 특성을 담아낸다는 사실을 수용하면 자신이 모든 것이 아닌 척하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이 자신과는 틀리다고 배웠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고 여기지만 다수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판단으로 틀에 박혀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는 당신과 틀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판단입니다. 만일 당신이 백인으로 자랐다면 흑인과는 틀리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흑인으로 자랐다면 아시아인이나 라틴계 사람과는 틀리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유대교인은 자신이 카톨릭 교도와 틀리다고 믿고 우익 보수주의자는 좌익 진보주의자와 틀리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인과 틀리다고 믿도록 각각의 문화가 가르쳐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편견을 취합니다. 넌 뚱뚱하지만 난 날씬하고 넌 멍청하지만 난 영리하지. 난 비겁하지만 넌 용기가 있고
난 수동적이지만 넌 진취적이야. 이런 믿음이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며 존재의 전체성을 끌어안지 못하게 하는 외부 장벽뿐 아니라 내면의 장벽도 창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남을 비판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걸 보거나 인식할 수 없다는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질이 없다면 타인에게서 그것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타인의 용기에 자극이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 있는 용기의 반영일 뿐입니다. 또 누군가를 이기적이라고 간주한다면 자신도 그 정도의 이기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물론 이 속성이 언제나 발현되지는 않겠지만 각자에게는 자신이 알아보는 어떤 성질도 행동화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그램 세계의 일부이니 자신이 바라보고 판단하며 감탄하는 모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피부색, 몸무게,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는 동일한 보편적 성질을 공유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점에서 모든 인간은 같습니다. 저명한 아유르베다 의사 바산틀레드는 물방울마다 바다가 들어있고 세포마다 전체 몸의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중대함을 파악해야 우리가 우리 존재의 광대함을 알아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재반 성질이 같다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파워, 창의력, 자비와 탐욕, 분노, 나약함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은 특성, 성질, 측면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빛, 사랑, 명석과 동시에 이기심, 은폐, 적대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온 세계를 품기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업에는 우리의 모든 측면에서 사랑과 자비를 찾아내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듯 우주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편협한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면 쉽게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대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각에서 존 웰우드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려내는데 성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긴 복도와 수천 개의 방이 딸린 거대한 성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각의 방에 독특한 선물이 담겨 있으며 완벽합니다. 각각의 방은 우리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며 전체적으로 완벽한 성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끄러움이나 판단 없이 자신의 성을 낱낱이 탐색했고 겁없이 보물이나 신비를 찾으러 모든 방을 뒤졌습니다. 각 방은 모두 독특했기에 벽장이든 침실이든 욕실이든 지하실이든 모두 환영했습니다. 성은 빛, 사랑,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성을 찾아와 방 하나가 별로라서 당신 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완벽한 성을 원한다면 그 방을 닫아 걸라고 권유합니다.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당신은 서둘러 방을 폐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많은 사람이 당신의 성을 찾아와 어느 방이 좋고
어떤 방이 싫다는 식으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하나 방문을 닫습니다. 결국 멋진 방들이 폐쇄되어 빛은 사라지고 어둠 속에 놓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때부터 온갖 이유로 점점 많은 방을 닫습니다. 당신은 불안해서 혹은 방이 너무 튄다고 또 방이 너무 고루하다고 여겨져 문을 닫아 겁니다. 다른 성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문을 닫고 당신이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특정 방을 멀리하라 해서 문을 폐쇄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당신의 이상에 맞지 않다면 어떤 문이라도 폐쇄합니다. 그 결과 당신의 성이 무한하게 보이고 당신의 미래가 활기차고 빛나게 보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모든 방을 똑같이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방들을 이제는 감추려 합니다. 지금은 그 방들을 없애려고 애써 궁리하지만 한때는 당신 성의 일부 구조물이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싫어하는 족족 문을 닫다 보니 어느 날 그 방을 완전히 잊을 만큼 시간이 지났고 처음에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겠지만 이내 습관이 되었을 뿐입니다. 성 전체를 좋아했던 내면의 소리를 신뢰하기보다 멋진 성은 어때야 할지 가지각색의 의견을 내었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것입니다. 방을 폐쇄함으로써 실제로 당신은 편해지기 시작하지만 곧 몇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차단하고 그것에 편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중 다수는 너무도 많은 방을 닫아 걸어서 자신이 한때 성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결국 손봐야 할 곳이 많은 아주 작고 허름한 주택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을 선하든 악하든 당신의 모든 모습이 생활하는 장소로 당신 내면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측면이 존재하는 장소로 상상해 보십시오. 방마다 사랑, 용기, 우아함, 은총 등등의 이름이 붙어 있고 방의 수는 끝이 없습니다. 창의력, 여성성, 정직, 성실, 건전함, 관능미, 능력, 소심함, 증오, 욕심, 나약함, 게으름, 무례함, 아픔, 사악함 등 모두가 당신의 성에 있는 방의 이름입니다. 각 방은 성의 구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정반대의 성질을 지닌 방도 성 안 어디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자신의 능력보다 못한 존재인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에 관한 이런 불만이 우리에게 성 안에 잃어버린 방을 찾아 나서는 동기를 줍니다. 우리가 오직 성에 있는 방문을 모두 열어볼 때에야 자기만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은 당신 존재의 거대함을 파악하는 걸 돕기 위한 비유이고 우리의 각자 내면에는 이러한 신성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존재의 전체성을 볼 준비가 되고 또 기꺼이 본다면 그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곳에서 무엇이 발견될지 겁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와 놀라움으로 가득한 모험을 떠나기보다
오히려 그 방들이 아예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소망한다면 성 안으로 들어가 여유롭게 모든 방문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해서 부인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직 전체적으로 자기가 실현될 때 장엄한 당신의 진가를 알고서 당신 삶의 전체성과 독특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내면 세계를 탐색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작업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은 엉망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살인자도 노숙자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나에게 세상의 모든 성질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 파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았을 때 나는 착오를 범했거나 일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내 내면에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 속성이 내게도 있지 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나에게서 어떤 나쁜 점도 정말 찾을 수 없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기차에서 한 여성이 자녀에게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야단치는 모습이 흉해 보여서 나는 절대로 자녀를 저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작은 음성이 울렸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흰색 정장에 초콜릿 우유를 엎질렀다면 발끈해서 펄펄 뛰었겠지. 갑자기 퍼즐 조각이 딱 맞춰졌습니다. 당연히 내게도 자녀에게 화를 낼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내는 것을 보면 공감하기보다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제야 초점을 나로 돌려서 각각의 사람에게서 드러난 성질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 있던 것임을 체득했습니다. 나는 기차에서 화가 난 그 여성은 아니지만 바로 그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불같은 성질과 불관용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평소 아주 엄격히 비판했던 사람들처럼 행동할 잠재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몹시 괴롭히던 타인들의 특성을 경계해야 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 특성들을 내가 닫아 걸었던 방들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나도 일진이 나쁠 땐 자녀에게 고함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노숙자를 보면 만일 나도 가족이 없고 못 배웠으며 직장을 잃는다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자문했습니다.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내 삶의 처지가 바뀐다면 전혀 다르게 할 수도 될 수도 있음을 아는 건 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 슬픔, 분노, 욕심, 질투 등 온갖 인격이 되어보려고 노력했고 뚱뚱한 사람은 특별한 목표였습니다. 항상 과체중인 아버지가 그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마르게 태어났고 신진대사도 빨랐지만 나도 신진대사가 변하고 먹던 정크 식품을 계속 섭취한다면 살이 찔 수도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조금 있었는데 나를 살해자나 강간범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냉혹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나나 내 가족을 해치려 했다면 모를까? 잔인하고 파렴치한 범죄라니.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13년간 독방에 감금되어 매일 맞는다면 냉혹하게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이것이 살인을 용납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구나가 될 가능성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상상하기 곤란한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일부 이런 특징을 내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악마가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은 직시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당신에게 바로 그 순간에 그런 특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다른 여건에서도 바로 그 특성을 펼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정떨어져 외면했던 온갖 인격이 되어 보았습니다. 일부는 수용하기가 어려웠고 일부는 오래 걸렸지만 결국 내 내면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생을 겪으면서 판단해왔던 내면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 꿈꿔왔던 고요한 마음의 가능성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볼 때 심판만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보여도 나 역시 과시하고 싶었기에 이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사람에게 화내고 지적합니다. 남을 손가락질 해보면 검지만 밖을 향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남을 나무랄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측면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특정 부류의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쏟아부은 모든 에너지를 자각하자마자 나 자신의 부분을 감추고 부정한 모든 과정이 거의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전체 우주에 속한 소우주로 보지 않으면 분리된 개인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해답과 방향을 찾으려고 내면보다는 외부로 눈을 돌리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것입니다. 당신과 타인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환상을 고수하며 안전하고 보호받기 위해 가면 뒤에 숨어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내면에 있는 우주의 전체성을 받아들이면 결국 인류의 전체성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망각한 측면들을 비춰줄 필요가 있다면 누구든지 뭐든지 끌어당깁니다. 우주는 항상 우리가 자기의 전체성을 끌어안게끔 인도하는 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 내면의 측면은 각각 이해와 동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조차 주고 싶지 않는데 세상이 주리라고 어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대로 우주도 대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기 존재의 수준을 각각 충분히 이해하고 함양해야 합니다. 내적 자아는 사랑하지만 외모는 1분 이상
거울로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에 온갖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도 결국 내적 모습은 미워합니다. 삶의 내외적인 모든 영역에서 의식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체 모습의 빛을 비추어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신의 우상이 될 때입니다. 당신의 각 부분마다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